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아픈 적 있으시죠?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3년간 고생한 사람이 그게 바로 접니다. 데드리프트 진짜 할 말 많습니다. 너무 좋은 운동인데 이게 참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인 게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어려운 말 진짜 다 생략하고 데드리프트 저희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효과와 종류들 그리고 부상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년간 1만 시간 PT했던 경력으로 운동 초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요. 데드리프트 바로 따라하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들 소개하며 응용 동작 배울 거고요. 동작 설명하면서 자극되는 부위와 효과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드리프트 하다가 다치게 되는 원인을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운동을 하나도 모르는 운알못부터 저희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바닥을 허벅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마치 섹시춤을 추듯 엉덩이를 뒤로 우 하고 빼면서 자세를 낮춰볼게요. 정강이 중간까지 손바닥이 가도록 자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이제 여기에서 뭔가 들고 운동을 하면 그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도 좋고 덤벨을 들고 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만 들고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캐틀벨을 들고 해도 좋습니다. 한쪽 발로만 사용해서 해도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려면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진짜 그냥 흘려 들어보세요. 이름은 몰라도 사실 할 줄만 알면 됩니다. 이름만 어렵지 진짜 방법은 쉬우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라는 게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중의 줄임말이고요. 리프트는 가만히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므로 데드 웨이트 리프트를 줄여서 데드리프트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도 좋고 덤벨도 좋고 캐틀벨도 좋고 돌도 좋고 생수병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바벨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이 무거운 물체가 내 몸의 중심축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 몸의 중심축과 가까이 밀착해 있어야지만 낭비되는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강이에 닿듯 밀착시킨 다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인 이 하체 근육을 이용해서 얘를 잡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잡고 자세를 낮추고요.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든다고 하면요. 이렇게 얘를 쥐고 그냥 들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벌써 사용되는 근육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숙여서 무언가를 땅에 있는 거 줍듯이 이렇게 한다면 마치 척추를 낚싯대처럼 이렇게 휘게 한 다음에 뼈대랑 관절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근육은 상대적으로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적게 쓰게 돼요. 하여간 인간은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 뇌 입장에서 안정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거를 잡아서 든다는 느낌보다는 얘를 잡고 하체로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덤벨로 보여드리면 땅에 있는 이 덤벨을 쥐고 일어난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덤벨을 들고 이렇게 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데 얘를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자꾸 선생님 무릎에 손이 닿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무릎에 물체가 자꾸 닿아서 무릎이 까지거나 좀 동작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엉덩이를 우 하고 뒤로 더 많이 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엉덩이를 너무 많이 빼버리면은 손에 든 물체와 내 몸통의 중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딱 닿을 듯 말 듯 오는 요 정도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 또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무언가를 쥐고 한다면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좀 덜 받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께서는 이후에 설명드릴 스모 데드리프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무거운 물체를 잡고 일어난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스쿼트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과 허리에 생기는 통증 관련돼서는 스쿼트와 동일하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스쿼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쿼트 편을 한번 듣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데드리프트가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 헬스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데드리프트 형태가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예요. 예전에 올림픽 때 당시에 굉장히 고수인 루마니안 선수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 이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을 보고 미국인들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요, 들어 올릴 때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랑 유사합니다. 아니면 무언가 거치할 때가 있어서 여기서 뽑아 올린다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동작은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강이 중간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자세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물체를 땅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강이 중간까지만 감으로 무릎을 많이 구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하체 전체에 자극이 가기보다 상대적으로 하체의 뒤쪽에 자극이 많이 가게 됩니다. 하체 뒤쪽은 상체 뒤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체 뒤쪽인 허리 부분과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뒤까지 전체적으로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한다면 하체 뒤 엉덩이 그리고 허리의 강화와 허리의 유연성 증대까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애초에 이 운동을 만든 그 루마니안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허리 재활 트레이닝을 할 때 척추 기립근의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운동을 고안했다고 하니까요. 뭐 사실 우리가 굳이 역도 선수가 아니니까 바닥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방식으로 데드리프트 운동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어려운 거 생기시면 바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인데요. 스티프라는 뜻이 굉장히 뻣뻣한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루마니안보다도 덜 구부린 채로 뻣뻣하게 동작을 진행합니다. 사실상 무릎이 거의 다 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이 거의 다 펴진 상태에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갔다가 후 올라와 주시고, 내가 최대한 다리를 편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 다리가 더 많이 펴지다 보니까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뒤, 엉덩이, 허리 뒤까지 굉장히 많이 당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뒤태에 더 많은 자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곧 더 많은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고, 내 근육이 만약에 그 자극,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겁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은요, 무릎이 펴질 수 있는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펴지는 거예요. 뭐 백리라고도 칭하는데, 이렇게 더 많이 펴지게 되면 내가 내려갈 때 무릎 전면 부위에 너무 많은 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에 부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부터 정강이까지가 지면 대비 수직 상태가 만들어진 정도로만 무릎을 펴진 채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별로 유연하지가 않아서 이게 최대로 펴고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 사람마다 가능한 운동 범위가 다르니까 참고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유연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스모 데드리프트입니다. 스모 하듯이 상대적으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이렇게 상체를 곧곧이 세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숙여진 채로 하는 데드리프트보다 상대적으로 허리에 들어가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대신 하체 중에서도 이 엉덩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스쿼트 편에서 말씀드렸죠.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면 제가 엉덩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엉덩이에 더 많은 자극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스모 데드리프트는요, 엉덩이에 굉장히 큰 자극이 들어갑니다. 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 다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 높이가 낮아지고, 가늘고 긴 척추 근육보다 이 강력한 엉덩이 근육을 주로 사용하니까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허리 주변 근육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거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자꾸 이렇게 하다 넘어가는 이런 분들에게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레그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로 진행하는 데드리프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동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다리는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서 진행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보통 양다리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각각의 다리의 교정 차원에서 한쪽 다리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양손에 덤벨을 들거나 이렇게 맨손으로 운동을 하는데, 한쪽 운동을 하는 다리의 엉덩이가
충분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운동에 도움은 안 되고 부상과 문제만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단 데드리프트 효과로 엉덩이랑 허벅지 뒤, 허리 뒤쪽뿐만이 아니라 이 발목의 안정성까지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이에요. 아직 발목의 이 안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의자를 두던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받쳐놓고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를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척추를 바른 정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무거워서든 내 몸이 구조적으로 유연하지 않아서든 척추의 바른 정렬이 깨지게 되면 허리가 굽어요. 이렇게 되면 척추에 근육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척추 뼈대가 일을 하게 되면서 척추 관절들이 이렇게 굽으면서 짓이겨집니다. 척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극돌기, 여기를 횡돌기라고 하고요. 여기 우리 등 만져보면 뒤에 튀어나온 데 있으시죠? 그게 여기예요.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감자탕 먹을 때 돼지 등뼈처럼요. 거기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극돌기, 횡돌기 사이로 이렇게 신경나발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근데 이 척추가 이렇게 휘면서 이 안에 있는 디스크들이 뒤로 파열이 되거나 뒤로 밀려나가게 되면서 이 주변 옆에 있는 신경나발들에 어떤 자극을 주거나 이 터진 것들이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면 허리가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또는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과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허리를 과하게 젖혀대면서 근육들이 너무 과하게 수축되면서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근육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파열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무게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게 한번 내 한계를 또 깨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 진짜 많이 다칩니다. 제가 그 표본이에요. 이 보시면요, 제 뼈대가 정말 얇습니다. 손목의 이 제일 얇은 부분이 둘레가 15cm입니다. 거의 마른 여자 손목이랑 같아요. 이렇게 뼈대가 얇은 사람들은요, 보통은 척추도 얇아요. 당연히 막 통뼈에 뼈대가 강하고 몸통이 이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다칩니다. 이뇌종들이에요. 허리가 이렇게 굳게 들어도 안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뼈대가 약한 분들은요, 정말 몇 번만 잘못해도 바로 부상이에요. 그리고 바로 통증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원래도 아마 이제 자세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데드리프트 욕심부려서 좀 무겁게 들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디스크가 빡 밀려가지고 허리 통증이랑 다리 저림으로 한 3년 고생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부상에 조금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욕심부리면 꼭 부상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허리 통증이 운동 후에 오는 뭔가 되게 뻐근한데 뭔가 쑤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갑자기 굉장히 뭔가 찌르는다 통증과 되게 찌릿찌릿한 통증이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굽는 것도 문제지만 데드리프트 할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젖히시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항상 척추는 바른 정렬을 유지한 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한 채로 이때 경추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앞을 보거나 과하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이 그냥 본디 바른 정렬 자세를 유지한 채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데드리프트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